네, 가만 글로벌 증시는 유럽 증시만 홀로 열렸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루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좀 재료가 적게 나온 만큼 오늘 금요일장은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추수감사절로 휴장, 그리고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 이렇게 대륙별로 나눠 놓으셨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해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미국 이 추수감사를 수장을 하게 되면서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증시도 개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폭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역시 FOMC 의사록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22 의사록에서도 뭐 대동소이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얕은 침체일 경우 긴축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깊은 침체가 있을 경우에는 통화적 긴축은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50bp 인상을 선호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은 75bp 인상을 지지를 했다라고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주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요. 에너지 비용 감소와 수요의 추가 악화로 가격 압력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CB 쪽에서도 금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유럽 증시에서도 더욱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피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큰 흐름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 통화 정책 관련된 속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관련돼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 6월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은 5에서 5.25%가 38% 그리고 5.25에서 5.5%가 21.6%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었고요. 12월에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내년에도 25bp씩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향후 받아들이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의사록이 두 번째 의사록,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의사록이 공개됐지만 역시 속도 조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만큼 올릴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 전망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어쨌거나 피벗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11월 달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 중간중간에 약세 시장에서 나오는 이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에서는 11월에 나타나고 있는 랠리도 약세장 랠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세 시장에서 덜어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2개월 정도 강세가 나온 이후에는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연말 성수기를 견인할 수 있는 소비 심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결국 3,500에서 4,000의 박스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2023년에 결국 1분기 때 EPS가 감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 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4분기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세는 여전히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 증시가 박스권
상위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나마 산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과연 어느 정도는 소비가 견고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재고를 소진시키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주문이 얼마만큼이나 강하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사실 산타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이라도 연례적으로 왔던 증시의 상승을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곳이 또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밤밤에도 추가적으로 리커창 이 상무회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대적인 부분은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정책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하기에는 뭐 전 세계가 사실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담감이 있어서 다른 통화 정책의 수단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발전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 도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상업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이 일정 부분의 수준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은행이 대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예전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4월 13일 날 이제 국무원이 지준율 인하 방침을 예고한 다음에 이틀 뒤에 이 15일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25bp 정도 인하를 했다는 점 감안하게 됐을 때, 오늘 지준율 인하가 발표가 될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 온건화 통화 정책을 기조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5bp가 역시나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자, 좀 특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날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동안 가장 잘 갔던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베스트바이도 있지만 또 산업재 쪽에서는 디오엔 컴퍼니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오엔 컴퍼니가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보게 되면은 다시 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 컨센서스가 134억 달러였었는데 실제는 144억 달러 기록을 하게 되고요. EPS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2023년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존 메이 이 디어엔 CEO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재정 상황이 긍정적이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23년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기계 관련된 업종의 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3분기 때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4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당히 더욱더 높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서도 확실히 기계 업종에서 이 북미 쪽으로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요 근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진성 TEC라든지 아니면 대창 단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이런 주가 랠리가 나오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 업종을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가지고 디오엔 컴퍼니는 이제 농업, 이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결고리에서 함께 이어볼 수 있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디어앤컴퍼니에서 바로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대동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동이 어제 좋았습니다. 4.2%.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제랑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계 업종에서 사실상 많은 종목들이 월간 기준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런 업체들보다는 지금까지 이 다소 소외를 받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농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상당히 주가 랠리를 보인 이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고 주가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대동도 그렇고 TIM도 그렇고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기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 이 기어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형 트랙터 관련된 MS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올해도 실적을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욱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설비 변경을 통해서 연간 트랙터에 대한 생산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4만 대였었는데 이것이 5만 대까지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7만 대까지 더욱더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이제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바이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0.5톤 이제 이 전기차 트럭 관련돼서 이제 생산을 많은 부분 늘리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동은 농기계 관련된 업체도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업체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가 사실상 전 고점 부근인데 우리나라 관련된 농기계 업체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괴리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기구와 관련해서 대동 오랜만에 듣는 그것도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잘 이용해 보는데 소외됐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니까요. 대동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